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장 취업 용서 용장입니다.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편집을 제가 자막을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막이 안 나온다고 너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너무 편해가지고 그리고 더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는 어떤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꾸고요. 자, 엔지니어를 위한 인성 면접 대비법이에요. 부제, 언어지능과 사회성이 박살난 사람 대상. 네, 이게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이제 취업 당시 때 저는 이제 말을 할 때 비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언어지능도 낮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과를 간 게 사실 뭐 수학이 맞은 것도 있지만 국어를 못해서 간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묻는 말에 대해서 떨리면은 제대로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를 위한 어떤 인성 면접 대비법이 좀 따로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취업 컨설턴트나 뭐 이런 인사학과 출신들 보면은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좀 이런 엔지니어들을 위한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고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일단 공대생이면은 그 뭐 인성 면접, 사실 인성 면접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임원분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임원이 가장 그 회사의 최고 결정권자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더 중요하고, 그 처음에 뭐 서류나 뭐 자소서에서 직무 관련 경험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직무 관련 경험을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거는 일단은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뭐 사회성이나 이런 거랑 관련 없잖아요. 그래서 직무 관련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내가 했던 것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여러 뭘 했어요. 근데 이 A도 했다가 B도 했다가 C도 했다가 D도 했어요. 라고 하면은 이게 좀 제대로 어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 3스텝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결과를 내기 위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고, 그것의 원인은 뭐였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 결과를 냈는지,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얘기하는 게 더 낫고요. 이걸 그 과정에서 그 말하는 과정에서 너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거나, 현업 용어 요즘 많이 쓰는데 뭐 그 너무 이거를 갖다 붙이는, 포장을 하는 그런 표현은 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좀 모자라면은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건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현업자나 현직자나 아니면은 임원들이 보시기에 너무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과도한 포장은 지양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직무 관련 경험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접 보기 전에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메타 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뻔한 소리 말고 본인의 강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본인의 강점은 나라는 사람이 여러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나한테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 중에서 나랑 일단 비슷한 어떤 모습을 골라야 되고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해도 되는데, 이 면접장이 가뜩이나 이 약간 요런 상태에서 떨리는 상황이면 정말 좀 내 모습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모습이고 회사 임원분들이 봤을 때 좀 마음에 들 만한 얘기를 해야겠죠. 막 내 강점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춤을 되게 잘 춘다. 뭐 요거는 이 회사의 임원 관점에서 큰 메리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습들 중에 이 회사의 임원들이 봤을 때 좀 매력적인, 그래서 많이 드시는 게 뭐 집요함, 내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정말 꾸준한 그걸 끈질기게 이뤄낸다 라고 하는데, 자, 이거부터 여기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모든 역량은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역량이 있어요. 나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요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이미 해본 성과가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파악하기 왜 어렵냐면은, 대학생, 고등학생은 시험을 보죠.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하지도 않고 나를 팔아본 경험이 거의 뭐 연애, 소개팅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나를 이 세일즈 하는 거를 그럼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취업이잖아요. 그러면 요 단계에서 내가 나를 결국 세일즈 하는 거예요. 취업도. 그러면은 내 다양한 모습 중에 좀 먹힐 만한, 그 소개팅에 나가서도 나를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잖아요. 상대 이성이 봤을 때 나의 좀 매력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취업에서도 이 임원분들이 봤을 때, 현직자가 봤을 때 좀 매력적이어 보이는 내 역량을 찾아서 그 역량을 키워드로 정리를 하시고, 그 키워드에 맞는 에피소드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악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모습이 아닌 모습을
페르소나로 잡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가지고 막 남을 돕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막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봉사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에피소드를 입증할 수 없으면은 그게 좀 탄로가 나게 됩니다.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그 질문인데, 팀 프로젝트. 그래서 그 요즘 그 예를 들면 대기업은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라든지 개인 프로젝트에서 A뿔 받은 사람들, 학점 좋은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건 잘해요. 이 시험은 뭐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잘해요. 개인 프로젝트, 내가 그냥 열심히 자료 찾아서 하는 건 잘하는데 결국에 팀 프로젝트를 잘하는 게 회사에서는 중요해서 이 팀 프로젝트, 팀워크에 대한 역량을 거의 대부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 당연한 얘기, 뭐 유관 부서와 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서마다 그 목표가 달라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와중에 남의 협력을 끌어내거나 또 나랑 의견이 다른 상대방이 반드시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과 의견을 좁힐 수 있는지 에 대한 나의 어떤 팁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에피소드를 반드시 준비해 가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묻는 게 뭐예요? 갈등이 있었던 경험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팀워크 상에서 내가 갈등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왜냐면 회사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돼요. 나조차도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쵸? 내 맘대로 안 되는 상황이 많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에 대학생 때 팀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는 네, 그래요. 이렇게 네, 요즘 느끼는 건데 아무튼. 자, 세 번째는 남들이 말하는 본인의 단점. 그러니까 그냥 내 단점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 말하는 본인의 단점. 근데 이게 너무 크리티컬한 거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거 좀 크리티컬해요. 그다음에 또 뭐 정말로 좀 인성에 내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크리티컬한 건 아니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또 이제 단점이 나왔으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나는 내성적이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 엔지니어 중에 I형 겁나 많아요. 저도 I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인데 이 내성적인 와중에 그러면은 이 팀 프로젝트에서 뭐 예를 들면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그 발표할 때 좀 그러니까 내성적이다기보다는 뭐 발표할 때 좀 울렁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다음에 극복을 해서 실제로 내가 발표를 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를 냈다 그 과정을 또 에피소드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에피소드죠. 또 아니면 성격이 급하다라든지 성격이 급한 것도 괜찮아요. 대기업에서 성격 급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성격이 급하면은 이제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한다. 이 얘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장단점이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칠 수 있는 거는 성격이 급하면 어떤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는 게 좀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이 실수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를 그 내가 그런 실수를 줄이는 어떤 나의 노력들과 실수를 실제로 좀 줄였던 그런 에피소드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도전 경험이에요. 도전.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많이 물어보냐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뭔지를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정말 대부분이 공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입을 했다. 뭐 저기 학점을 A뿔 받았다. 아니면 팀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 팀 프로젝트는 뭐 공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공부 얘기는 약간 식상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부 말고 뭐 내가 아르바이트나 팀 프로젝트나 뭐 아니면 뭐 회사 인턴이나 뭐 이런 것들 일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내 그냥 인생 전반적인 거에서 정말 내가 했던 가장 큰 도전, 그다음에 가장 큰 실패 얘기. 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런 얘기들인데 뭐 창업을 했다가 뭐 창업을 실패했다라는 얘기도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창업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회사 그 면접이기 때문에 왜 계속 창업을 안 하고 이제 회사를 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성 면접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좀 특히 이 네 가지만큼은 꼭 내가 에피소드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서 좀 당황을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면접 경험이 많은 게 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떨어질 것 같아서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내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면접에 가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 실전 경험을 쌓여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 그 뭐 불안감이나 이런 것도 해소하고 묻는 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하는 방법. 그쵸? 그 떨리면은 동문서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상황이 익숙해지고 많은 질문들을 받다 보면은
결국 공통적인 질문들이 나만의 데이터들이 쌓여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런 인성 면접 대비법만 보는 거는 사실 그냥 그 수박 겉핥기예요. 가장 좋은 경험은 사실 직접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면접장에 가셔가지고 뭐 그 임원분들 앞에서 받았던 그 질문들을, 그리고 내가 긴장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런 것들을 복기하시면은 그게 정말 여러분만의 데이터가 되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재테크 만약에 하시면은, 여러분 재테크를 책으로 물론 배우실 수도 있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 했죠. 첫 번째, 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아라. 자, 이런 얘기들 책으로 아무리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봐도 여러분이 실제로 돈을 잃어보거나 실전 투자 경험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체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셔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체화시켜서 인성 면접에 대한 어떤 감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떨어질 것 같아도 아예 포기하시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면접까지 한번 가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